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어느새 2025년 상반기가 끝나고 7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는 정말 증시 변동성이 너무나 다이나믹합니다. 이런 변동성만큼이나 구독자분들의 투자 전략도 다채로웠을 것 같은데요. ETF를 출시하는 운용사들도 많이 바쁜 상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상반기에 출시된 ETF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상품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견 없이 솔직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상장된 ETF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78개의 ETF가 새롭게 생겼고 매달 10개가 넘는 상품들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품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 모든 걸 공부하고 투자하기엔 시간이 참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 전략에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내 상장된 ETF가 78개가 있는데요. 저는 미국 투자를 대부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상장된 미국 ETF가 뭔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총 40개가 출시가 됐는데요. 절반 이상이 미국 관련된 ETF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장한 거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미국 ETF를 기다린 투자자가 많다는 거겠죠. 국내 상장된 미국 ETF 40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로 나눠서 보게 되면요. 테마 ETF가 17개로 가장 많았고요. 채권, 혼합, 지수, 커버드콜이 6개로 동일하게 상장했습니다. 테마 ETF가 유독 많은 이유를 보면요. 보통 하나의 유명 ETF, 테마 ETF가 등장하면 동일한 테마 ETF를 여러 운용사에서 함께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과 채권 ETF의 상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적고 인기도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상장된 ETF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어떤 ETF가 인기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분야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마 ETF 17개를 보면요. 성장형 ETF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형성하기에 성장 산업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종목명을 보면 어떤 산업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중소형 제조업, 소비 트렌드, 은행, 양자 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AI 소프트웨어, 빅테크, 원자력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테마가 유망해 보이나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두 가지 테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영상을 보면 로봇이 제조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이런 현장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쇼어링을 꿈꾸는 미국은 높은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우리의 투자도 같은 방향이어야겠죠. 현재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완공이 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로봇 산업이 활성화될 겁니다. 로봇이 AI와 만나면 더욱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AI 로봇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요. 2030년까지 280% 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라색 산업용 AI 로봇이 먼저 성장하고요. 그 다음으로 회색 서비스 AI 로봇이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두 산업 모두 큰 성장을 이루게 될 텐데요.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로봇이 등장하는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ETF를 출시한 운용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라이즈랑 코덱스인데요. 이름도 동일하죠.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ETF인데 수익률이 다르죠. 누가 더 좋은 ETF일까요? 오늘의 주가를 보면 라이즈가 0.59% 오르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상장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코덱스가 22.8%로 더 높습니다. 동일하게 상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적은 코덱스가 좋다는 이야기죠.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건 같은 이름이지만 투자 종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을 담고 있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비중 높은 탑5 종목을 보면요. 라이즈와 코덱스가 다른 건 빨간색 부분입니다. 라이즈는 로쿠엘이랑 테라다인을 담고 있고 코덱스는 팔란티어랑 마소를 담고 있습니다. 순위 밖에서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지만요.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함께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요. 역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하게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고 몸은 테슬라인 거죠.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인데 다양한 ETF가 품고 있다면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수술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제가 가끔 소개드려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를 보면 조정을 받으면서 나름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왔죠. 고령화 시대가 심화되고 수면 연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수술 로봇 기업에 관심 갖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보면요. 앞으로 1년 동안 9.7%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1명의 전문가 중에 18명이 바이, 2명이 홀드, 1명이 셀을 외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국내 상장된 로봇 ETF를 소개드렸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ETF 하나를 말씀드리면 BOTZ가 있습니다. 주간 브리핑에서 테마 ETF로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요. 엔비디아, ABB, 인투이티브 서지컬, 키엔스, 환학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슬라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외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로봇 ETF를 투자하면서 테슬라를 함께 담고 싶은 분들은요. BOTZ보다는 국내에 상장된 ETF가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BOTZ는 전통 로봇 산업에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트의 차트를 보면요. 4월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추가 상승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고점을 뚫기엔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이죠. 길게 보면 당연히 좋은 산업인데요. 전고점 부분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원리는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드려 보면요. 10자리 비밀번호를 1초 만에 풀 수 있는 기술입니다. 컴퓨터 정보는 보통 0이나 1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은 0이면서 1인 큐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팅 때문에 보안이 문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양자 컴퓨팅으로 보안을 더 두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팅이 일상생활에 등장하면 대부분의 시스템은 양자 컴퓨팅이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ETF를 출시한 운용사가 세 곳이 있는데요. 솔라이즈 플러스입니다. 이름으로 유추를 해보면요. 탑10이 들어간 솔과 플러스는 10개의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ETF고요. 라이즈는 양자 컴퓨팅 전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투자하는 기업과 비중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역시 다르게 표시가 되죠. 3월 11일에 상장했는데 지금까지 수익률 성과를 비교해보면요. 솔이 44.5%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의 양자 컴퓨팅 ETF는 어떤 기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2배 이상 수익률 차이가 날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왼쪽에 솔 ETF를 보면요. 아이온큐 D-Wave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15%가 넘습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44% 수익률의 1등 공신이겠죠. 그 다음으로 니게틱 컴퓨팅, 구글, 퀀텀 컴퓨팅이 있습니다. 라이즈도 아이온큐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요. 8.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르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플러스를 보면요. 인텔, 엔비디아, 아이온큐, 마소, IBM 순입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우량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까지 들여다보니까 색깔이 확실히 구분되죠. 솔은 변동성이 높을 수 있지만 양자 컴퓨팅에 목숨 건 기업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는 우량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라이즈는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고르게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내게 맞는 ETF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 ETF에서 유일하게 탑5에 모두 포함되는 기업은 아이온큐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올해 초 $50를 넘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실적 부진과 대외 이슈로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시 상승 채널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20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어느새 $40가 됐습니다. 전고점이 $50인데요.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아이온큐는요.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지금 자리에서 1년간 머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의견을 낸 전문가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가 적은 건데요. 신뢰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공부하고 투자하는 방향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미국에 상장된 양자 컴퓨팅 ETF를 보면 QTUM이 있는데요. 투자 기업을 보면 국내 상장된 ETF와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산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도 아직 해당 기업을 선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아이온큐의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미국보다는 국내 상장된 ETF가 좋고요. 우량한 기업 위주로 가져가고 싶다면 QTUM도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QTUM의 차트를 보면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로봇보다 산업 전망이 더 밝고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양자 컴퓨팅을 더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중 투자 ETF를 보겠습니다. ETF지만 하나의 기업을 많이 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재미난 ETF가 상장되어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라이즈에서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가지고서 집중 투자 ETF를 상장했습니다. 하나의 종목의 비중을 최대 25%까지 늘린 ETF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나머지 75%를 뭘로 채우냐인데요. 라이즈는 나스닥 100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름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테슬라랑 팔란티어의 추가 상승분을 수익을 챙기겠다는 구조죠. 미국에 직접 투자한다면 테슬라와 QQQ를 동시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비중은 어떻게 바뀌었나 체크를 해봤더니요. 테슬라는 22.8%가 됐고 팔란티어는 25.6%입니다. 테슬라 비중이 줄어든 건 상장 이후 테슬라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앞으로 두 개의 ETF를 보면서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종목 보유 금액을 확인해 보면요. 압도적인 1위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29.6조 원이나 되고요. 그 다음은 엔비디아로 18조 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3위가 애플이었는데 팔란티어한테 밀렸죠. 현재 팔란티어 보유 금액은 6.5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국내 보유 종목 3대장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집중 투자 ETF에 자주 등장하는 종목도 이 3개 기업들이 많은 건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3개 종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는 무엇일까? 이거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비중 1위 테슬라를 보면요. 현재 기준으로 테슬라의 비중 높은 종목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4위는 최근에 상장한 라이즈 테슬라 고정테크가 있고요. 3위는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2위는 타이거 테슬라 채권혼합이 있습니다. 3개 모두 테슬라 비중이 20%대죠. 1위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비중이 43%나 됩니다. 43% 속에는 레버리지 상품도 있어서 실제 비중은 더 높은데요. 거의 절반이 테슬라 추종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테슬라에 투자할 만한 상황일까요? 바로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월부터 바닥을 다지고서 4월 저점을 찍었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해서 주가가 힘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에 다행히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시가 된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죠. 주가 상승을 막는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인도량이 있는데요. 성적이 좋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가도 힘이 없는 거겠죠. 실적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로보택시 기대랑 현실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적은 차량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파급력이 입증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해결되면 주가는 좋은 바람이 불어올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유금액 2위를 차지한 엔비디아를 볼게요. 비중 높은 종목 3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비중 높은 게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혼합으로 32.9%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머지 투자 상품이 채권인 겁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밸런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시총 1위를 탈환했는데요. 천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해 보면요. 가장 큰 건 역시 중국 수출인데요. H20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타격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미중 전쟁의 협상 카드가 엔비디아 칩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이슈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객 집중도가 높은 편인데요. 현재 상위 3개 기업의 매출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 판매 가능한 기업도 존재하지만 과도한 의존도는 위험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팔란티어를 볼게요. 비중이 높은 종목 3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 팔란티어 미국 채권 커버드콜이 27.7%로 가장 높은데요. 커버드콜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 모멘텀보다는 배당에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입니다. 오롯이 주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요. 라이즈 팔란티어 고정테크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게 맞는 종목이 무엇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팔란티어의 차트를 보면요. 4월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가 매수 기회였죠. 이때 70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어느새 다시 14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3개월 만에 2배나 오른 건데요. 지금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요. 다른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상반기 정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아있는 리스크를 보면요. 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실적의 질이 낮다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멋지게 흑자 전환을 했지만 아직은 잉여현금 흐름이랑 순이익이 질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혁신 기업에서 성장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당연한 수순이겠죠. 건강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커브드콜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신규 상장되는 커브드콜 상품이 많은데요. 어떤 종목이 배당을 많이 주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상장된 커브드콜이랑 배당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커브드콜 상품이 6개나 있죠. 매달 1개씩 상장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길고 복잡해서 어떤 상품인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품 설명서에서 말하는 목표 배당률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배당 내역을 가지고서 계산했습니다. 3개월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상품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3개의 종목입니다. 배당 지급된 계열을 평균으로 나눠서 1년치 배당금으로 환산했더니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은 라이즈, 테슬라, 미국채, 타겟, 커브드콜 혼합입니다. 배당률이 18.1%나 나오는데요. 3개월 중에 첫 달 배당금이 유독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건 추가로 배당 지급된 결과를 더 봐야겠죠. 나머지 2개는 나름 균일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코덱스 상품이 14.6%로 배당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떨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3개 모두 다 상장 이후에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적게 빠진 게 10%고 많이 하락한 게 마이너스 14%인데요. 6개월 만에 거의 1년치 배당금을 반납한 꼴이 됩니다. 이래서 커브드콜도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커브드콜에 대한 진짜 활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배당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본주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추가로 신규 상장된 배당 ETF를 보면 2개가 있는데요. 원큐 미국 배당이랑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입니다. 2개의 ETF가 품고 있는 기업을 보면 많이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에이스 상품은 미국에 상장된 DGRW랑 동일한 상품입니다. 월배당 상품으로 매력적인 기업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권혼합 상품을 볼 건데요. 퇴직연금이나 IRP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종목입니다. 혹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도 좋은 대안이 되는 투자인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종목과 함께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상장된 채권과 채권혼합 상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꽤 많은 ETF가 상장됐죠. 종목명을 보면 어떤 투자 상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지수 혼합이 많고 빅테크 혼합도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채권 혼합을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왼쪽은 하나의 ETF로 투자해서 채권과 주식을 7대3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채권과 주식을 따로 투자해서 7대3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죠. 결국 둘 다 7대3으로 동일하게 투자하는 자산 배분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ETF 1개이고 오른쪽은 ETF 2개죠. 채권 혼합은 이렇게 1개 ETF로 심플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도 알아서 조절해주는 구조고요. 추가로 퇴직연금과 IRP의 경우는 안전자산을 꼭 추가해야 됩니다. 채권 혼합 하나의 종목으로 안전자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혼합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추가로 퇴직연금과 IRP로 안전자산을 꼭 투자해야 되지만요. 주식의 비중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위험자산이 70%고 안전자산이 30%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안전자산은 보통 국공채, 회사채, 미국 채권, 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 자산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채권 혼합 상품을 활용하게 되면요. 채권 혼합에서 주식의 비중이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자산 30%에서 9%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자산이 70%에서 79%까지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채권 혼합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장된 채권 혼합 상품 중에서 분야별로 나눠보면요. 지수, 테마, 기업, 배당 등이 있습니다. 위험자산 9%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 혼합 상품을 투자하는 건데요. 퇴직연금 투자자분들은 9%를 추가하기 위해서 지수를 선택할지 빅테크 기업을 선택할지 그거를 정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S&P 500과 함께 S&P 500 채권 혼합을 7대3으로 투자하게 되면요. 현재 기준으로 S&P 500의 비중이 79.3%가 되고 채권은 20.7%가 됩니다. 안전자산 30% 중에 9.3%를 S&P 500으로 이동시킨 투자가 되는 거죠. IRP 계좌에서 S&P 500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개별 기업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요. 채권 혼합과 앞에서 봤던 집중 투자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중을 늘려보면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이랑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을 7대3으로 투자하면요. 테슬라의 비중이 38.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채권을 30%에서 21.2%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ETF 하나를 소개드려 볼 건데요. 최근 증시가 많이 올라서 하락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필요한 ETF입니다. 버퍼 ETF라는 게 등장했는데요. 작동 원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S&P 500의 수익률이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걸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겠죠?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거 마이너스 하락만 아니었으면 좋겠다죠? 버퍼 ETF는 이런 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줍니다. 1년 뒤 마이너스 15% 하락하면 마이너스 5%로 끊어주고요. 마이너스 10% 하락하면 손실 없이 0%로 마감시켜줍니다. 반대로 상승분을 체크해보면요. 15% 수익이 나면 15% 수익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승캡이 17.6%라면 그 이상 수익부터 운영사가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이게 버퍼 ETF의 작동 원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10% 보전해주고 플러스 17%까지 상승분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6월에 상장한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6월 액티브입니다. 종목명에 6월이라고 적혀있는 이유는요. 기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3월에 한번 출시했던 상품으로 앞으로 분기마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락 버퍼랑 상승 캡을 계산해 보면요. 하락에 대한 버퍼는 3월 상품이 더 깊고요. 상승 캡은 6월 상품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의 하락 버퍼랑 상승 캡을 알고 투자해야겠죠. 이런 상품은 장기 투자로는 어울리지 않지만요. 단기 투자 상품으로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ETF를 알아두면 투자 전략도 다채로울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은 이 버퍼 ETF는 미국에서 나름 유명한 ETF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버퍼 ETF는 현재 315개나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상품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버퍼 ETF입니다. 실제로 S&P 500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락장과 상승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하락장을 보게 되면요. S&P 500이 19.8% 하락하는 동안에 버퍼 ETF는 7.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9%의 버퍼가 존재했다는 거죠. 하락을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 시기에 가장 빛나는 투자가 됩니다. 반대로 2024년 상승장을 보게 되면요. S&P 500이 23.3% 상승했는데요. 버퍼 ETF는 14.9% 올랐습니다. 상승분 8.4%를 운영사에게 반납한 거죠. 상승캡이 14.9%였습니다. 조금 아쉽지만요.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세 상승장이 몇 년간 이어진다면 좀 속 터질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버퍼 ETF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상반기 신규 상장된 ETF를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ETF들이 등장했는데요. 성장형 ETF랑 커브드콜에 대한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ETF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이미 투자하고 있는 ETF가 있으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국내 상장된 ETF를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국내 ETF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든지 코멘트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